그러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같은 가슴을 보는데 혹이 여기 딱 있는데 저는 보형물만 받습니다. 수술하기 전에 검사하세요. 궁금하잖아요. 수술을 앞두고 염증도 없고 물혹도 없고 그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, 요거를 좀 확인을 받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만약에 뭐 그냥 괜찮다 하고 이제 수술했는데 나중에 뭔가 뭐 발견됐다 이러면 이게 성형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질환 때문에 생긴 건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. 경과를 체크할 때도 지켜보는 혹이 쪼그라들었네, 아니면 조금 그대로 있네, 아니면 조금 커졌네, 요거를 평가하면서 요건 치료가 필요한 건지 언제 치료해야 될지 계획 잡는 데 되게 중요해요. 건강하고 맘 편하게 예뻐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오래 유지가 되니까. 안녕하세요. 유방외과 전문의 안젤라입니다. 오, 그런 분들이 있어요?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좀 싸우고 싶네요. 기계는 있다고 인터넷에는 올려놓고 기계가 없는 병원들도 되게 많아요. 왜냐면 그 검사를 안 시키니까. 내가 검사를 안 할 건데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. 그래서 검사를 좀 합시다 하고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, 검사를 누가 해주느냐,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 자랑을 좀 해야 되나요? 우선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셨다면 유방에 대한 질환은 아니면 유방 주변 조직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진짜 바삭한 전문가를 만나셨구나 안심하셔도 돼요. 근데 이제 보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형물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성형외과에서 보형물을 좀 많이 보신 선생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초음파에서 오래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정상 주름이구나, 이건 굳어져 있는 주름이구나, 이건 안 펴지는 주름이구나, 이거는 끊어진 거구나, 안에 내용물이 샜구나, 뭐 이렇게 진료하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았는데 이건 어디 보형물이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. 나중에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맨질맨질한 보형물인지 스무스 보형물인지 아니면 꺼끌꺼끌한 텍스처 타입 보형물인지에 따라서 재수술할 때 계획을 잡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성형외과 선생님이 어디까지 얼만큼을 떼줘야 하는지 아니면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.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또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또 보셔요. 근데 보형물만 보셔요. 보형물이 이건 터졌네요, 이건 보형물이 뭐 어떻게 됐네요,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데 가서 검사하다가 혹 있는데 왜 혹 있는 건 얘기 안 해주셨어요 하고 또 저는 보형물만 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같은 가슴을 보는데 혹이 여기 딱 있는데 보형물만 보고 왜 혹 얘기는 안 해주셨냐 억울해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부분들도 있고,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와 유방 질환이 발견되는 위치는 전혀 다른 층이에요. 그래서 초음파를 갖다 대서 다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보는 층 자체가의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봐주는 검사인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슴을 검사하는 초음파 기계도 해상도가 달라요. 가능한 고해상도 초음파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보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고해상도 초음파가 아니면은 이게 끊어진 건가 안 끊어진 건가, 보형물이 깨진 건가 안 깨진, 이게 안 보여요. 고해상도 초음파가 있을 때 그걸로 검사할 때는 가슴의 건강 상태, 보형물 상태도 좀 파악하기가 더 좋다,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. 가슴 성형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유방외과도 한번 들렀다가 성형외과를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, 이왕이면 다 같이 있는 병원에 가시면 제일 좋고요.